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조은석 특검의 내란 특검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출발한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데요. 기민하게 속도를 내고 있는 3대 특검 수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시작은 이례적으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부터 시작됐는데요. 이는 삼부를 파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혜병 수사외압 사건까지 연결되는 얼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 개의 사건에 등장하는 동일한 인물이 존재하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 같아도 같은 생각을 했을 듯한데요. 삼부 김건희 이종호, 도이치 김건희 이종호, 최혜병, 임성근, 이종호. 이쯤 되면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물들도 더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삼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최혜병 수사외압 사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의 첫 번째 수사 개시가 삼부토건 압수수색이었던 건데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부토건, 단순한 건설사가 아니라 윤석열과 김건희의 평생을 따라다닌 검은 동행자인데요. 3일 드디어 김건희 특검의 강제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서울 종로에 있는 삼부토건 본사와 전현직 경영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특검은 어제 현판식을 가지고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특검법 제2조 1호에 규정된 주식회사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하여 삼부토건, DID 등 회사 6곳, 그다음에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제명은 사기적 자본 부정거래 관련 등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특검법이 정하는 여러 수사 대상 중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한국거래소는 금융감독원에 관련 혐의를 통보하여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4월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에 수사 지휘하였습니다. 2025년 6월 특검은 이 사건을 이첩받아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혐의 사실 및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미끼로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전형적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따른 건데요. 혐의가 적시된 기업이 하필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인생 전반에 얽힌 삼부토건이라는 사실이 주목됩니다. 삼부토건은 단순한 피해 기업이 아닌데요. 이 부부의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핵심 연결고리입니다. 조국 장관 흑화의 배경에도 이 삼부토건이 자리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대선 전부터 조남욱 회장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중매인이자 골프 접대의 단골 호스트였습니다. 조 회장의 비서실 일정표에는 검사 시절 윤석열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수십 년 인연이 허상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00년대 파주 운정지구 개발 비리 수사 당시인데요. 삼부토건이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도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 시점에 고양지청 주임검사가 윤석열이었는데요. 봐주기 수사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인 거죠. 윤석열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삼부 부사장의 증언은 생생한데요. 윤석열이 3번이나 걸렀고 조 회장이 봐달라고 난리쳤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도 병행됐는데요. 삼부토건 컴퓨터 등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자료도 확보됐습니다. 윤석열 부부가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접견한 직후 국토부 장관이 삼부토건 임원들과 포럼에 참석했는데요. 그 즈음 김건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하던 이종호가 단체 대화방에 남긴 말이 바로 삼부 네일 체크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 수 없는데요. 국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황은 이미 이 사건이 주가 조작 범죄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검은 반드시 그 실체를 파헤쳐야 합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닌데요. 김건희 계좌와 윤석열 정권의 정책 동선, 그리고 삼부토건의 내부 정보가 맞물린 국정농단 의혹입니다. 김건희 주도로 벌어진 국고 유린이자 국가 시스템 유린의 시발점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검 수사로 그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삼부토건이 최근 본사를 서울 중구에서 종로로 이전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의혹이 아닐 정도인데요. 시급히 진실을 규명해야 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삼부토건부터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건 우연이 아닌데요. 준비가 가장 먼저 끝났고 국민적 분노가 가장 큰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의 비선 네트워크, 그리고 기업과 권력이 어떻게 결탁했는지를 들여다보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도 매우 큰데요. 조남욱 회장의 뒤를 이은 조성옥 전 회장이 삼부토건의 실소유주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무관한 관계인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현재 삼부토건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김건희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와 거래가 어떤 구조였는지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삼부토건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질긴 인연은 이제 특검이라는 칼 앞에 놓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하는데요. 그게 정의고 그게 헌정 회복의 길입니다. 국정을 농락한 이들이 그토록 감추고 숨긴 민낯이 삼부토건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데요. 삼부토건은 강릉 토호 세력 황하영과 과거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근무했던 지청장 한상대, 권성동, 윤석열로 이어지는 카르텔의 흑역사의 산실인데요. 제가 2021년 제작한 컨텐츠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링크는 아래에 첨부해 놓을 테니 관심 있는 분께서는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데요. 이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길고 질긴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금 국회에다 요청하라고 해놨습니다.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물론 저를 포함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정말 놀라운 결단인데요.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권도 회피했던 그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정면으로 마주한 건데요. 9년 동안 그림자 감찰로만 남아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이제 드디어 제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가족과 사촌인의 친족,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감찰하는 자리인데요. 막강한 대통령 권한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제도입니다.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이 자리를 비워둔 채 5년을 보냈는데요. 그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이 채운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권력의 자기 절제이자 국민 앞에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대통령 자신도, 대통령 주변 사람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함이 권력자 주변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개혁,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국정농단, 내란기도 권력형 비리로 인해 국민은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왔는데요. 그런데도 윤석열은 끝까지 김건희를 감싸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묵살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여야 갈등을 핑계로 이 자리를 아예 포기했는데요. 이제는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 않았는데요. 가장 불편하고 가장 불리할 수 있는 제도를 스스로 작동시키겠다고 나선 거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여야가 합의해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지명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제도를 공약했고 당대표 시절에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간신히 주변에 많은 건 그 신하를 쓰는 사람의 태도 때문이라는 그때의 말이 이제 실천으로 이어진 건데요. 국민 앞에 투명한 권력을 만들겠다는 의지,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예외 없는 감찰을 받겠다는 자세가 바로 진짜 지도자이고 진짜 대통령입니다. 9년 동안 방치되면서도 매년 수억 원의 예산만 축냈던 껍데기 제도가 이제 진짜 감시와 견제의 역할로 부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는데요. 그 첫 단추를 이재명 대통령이 꿰는 겁니다. 권력은 국민의 것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말, 그 상식을 다시 헌법 위에 올려놓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뜨거운 지지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고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습니다.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입니다.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습니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음성자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진행 중인 여러 특검 수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석인데 특히 김건희 특검팀이 왜 수사 시작하자마자 그것도 딱 하루 만에 삼부토건부터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는지 그 배경을 좀 파고드는 내용이더라고요. 좀 특이하죠? 보통의 수사 순서랑은. 네, 맞아요.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인데요. 자료를 보면 특검팀이 7월 3일에 삼부토건 본사하고 또 관련자들 자택 이렇게 해서 한 13곳 정도를 압수수색했어요. 일단 표면적인 혐의는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주가를 막 부풀렸다 이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인 거죠. 이게 뭐 사건 자체는 원래 거래소 통보로 시작해서 금감원, 금융위 거쳐서 검찰 갔다가 특검으로 넘어온 거긴 한데 근데 이 자료는 그냥 이 혐의만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왜 하필 삼부토건부터 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자료가 그걸 파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부토검 수사가 어떻게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나 또 그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같은 다른 핵심 사건들 있잖아요. 거기로 연결되는 어떤 고리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거로는 이제 김건희 여사나 또 그 주가 조작 의혹 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씨 같은 이름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건에 걸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네. 그래서 특검이 이걸 그냥 다 별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쩌면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고 접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온다는 거죠. 네, 과거 2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중매서 줬다. 뭐 골프 접대했다. 이런 의혹들.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조 전 회장 비서실 일정표 같은데 이름이 나왔다. 이런 내용까지도요? 네, 맞아요. 더 옛날로 가면 2000년대 파주 운정지구 개발비리 의혹 수사 때 말이죠. 그때 주임 검사가 윤 대통령이었는데 삼부토건을 수사 대상에서 빼줬다. 이런 주장도 이 자료는 담고 있어요. 당시 삼부토건 부사장 증언까지 인용하면서요. 물론 윤 대통령 측은 당연히 부인하는 내용입니다만 자료는 이런 수십 년간 이어진 관계의 어떤 가능성, 이걸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과거의 인연이 현재의 의혹하고는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는 걸까요? 자료는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움직임들을 좀 주목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점이 좀 묘하다는 거죠.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영부인 접견하고 얼마 안 있어서 국토부 장관이 삼부토건 임원하고 같이 포럼에 참석했다는 점. 그리고 또 비슷한 시기에 김건희 여사 계좌관리자로 지목됐던 그 이종호 씨요. 이 사람이 단체 대화방에 3분의 1 체크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정황, 이런 걸 포착했다고 자료는 주장해요. 그냥 우연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걸 단순 우연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국정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국정농단 의혹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심정은 그 삼부토건 본사 이전 과정에서 뭔가 증거인멸시도 정황이 있었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또 특정 인맥그룹, 그 왜 강릉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집단과의 연관성까지도 막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주변이랑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막 수면으로 떠오르는 분석이 나오는 와중에 네. 또 시기적으로 절묘하게 권력감시 장치에 대한 중요한 발표가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9년 동안 비어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독립기구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이후로 문재인,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계속 그냥 공석이었거든요.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면서 임명 의지를 딱 밝힌 거죠. 이건 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의혹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권력 스스로에 대한 어떤 감시 시스템을 복원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지금 국회에 후보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고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자료를 좀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김건희 특검의 삼부토건 수사가 단순히 그냥 주가 조작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진 어떤 복잡한 유착관계, 그리고 어쩌면 국정농단일 수도 있는 그런 의혹까지 들여다보려는 시도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9년 만에 특별감찰관 임명이 추진되는 건 뭐랄까 권력 감시 시스템 복원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읽히는 거고요. 이 자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이 삼부토건 수사가 흩어져 있던 여러 의혹들을 하나로 꿰는 그런 실머리가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여러분께서는 이 수사의 방향, 그리고 또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